노후 파산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생각보다 가혹할 수 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랜 친구 김 과장을 마주했습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고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후 파산을 피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하면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축, 투자, 소비 습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보다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장, 노후 파산, 남의 일이 아니다. 저는 예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초반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충분한 저축을 하지 않았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이라며 후회를 했습니다. 1. 노후 파산이란? 노후 파산이란 말 그대로 은퇴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젊을 때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또한 취미생활, 여행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저축 부족.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퇴직금만으로 30년 이상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가족의 경제적 지원 요청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 손주의 교육비 지원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 결정.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020년 62세의 나이로 대기업을 은퇴한 김종은 씨. 월급 800만 원을 받던 그는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1년은 괜찮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즐겁게 보냈죠. 하지만 2년 차부터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더군요. 3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팔고 은퇴를 선언했던 62세의 박미영 씨. 매각 대금 3억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자녀의 결혼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5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큰 아이 결혼에 1억을 썼어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갑자기 척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초과한 의료비로 5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옛 단골들이 찾아와 주셔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반면 67세의 이상철 씨 이야기는 다릅니다. 40대 초반부터 노후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그는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소득의 30%는 무조건 저축했어요. 욕심내서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죠. 또 50대 후반부터는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했어요. 지금은 주 3일 정도 무역회사 자문으로 일하면서 소소한 수입도 얻고 있답니다. 2장,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7가지 핵심 전략. 1.
은퇴 계획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준비된 노후는 행복한 노후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동저축으로 설정하세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하세요. 2.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한 개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마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은퇴자들은 보통 4개에서 5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임대 수입, 주식 배당, 파트타임 수입 등 수입원의 다각화를 계획하세요.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하세요. 임대 수익, 배당금 등 수동적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적절한 창업이나 재택 근무 기회를 탐색하세요. 3. 현명한 소비 습관 만들기. 돈을 쓰는 것도 기술이다. 은퇴 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보험료, 통신비 등 고정 비용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세금 감면, 노인 할인 등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세요. 4.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의료비는 노후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으다가 의료비로 1000만 원 쓰는 것보다 30만 원이라도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진단과 예방에 신경 쓰세요. 적절한 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노인 복지 혜택을 활용하세요. 5. 안정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 무리한 욕심은 위험을 부른다. 은퇴 후 투자 전략은 신중해야 합니다. 50대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는 금물입니다. 퇴직한 철수 씨는 고수익을 노리다 퇴직금 절반을 잃으셨어요.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계획적으로 투자하세요.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연금, 채권, ETF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6.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외로움도 경제적 부담이 된다.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 후에도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정보 교류를 통해 재정적인 혜택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지속적인 자기개발. 배우는 것은 곧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온라인 강의나 세미나를 활용하세요.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세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연, 글쓰기 등의 활동을 해보세요. 3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1. 재정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물가 상승을 고려한 목표 금액을 설정하세요.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하세요. 2.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하기. 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세요. 부동산, 배당주 등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탐색하세요. 3. 절약과 현명한 소비 병행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세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세요. 58세의 민국 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월 15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병원비만 해도 매달 40만 원 이상이에요. 손주들 용돈, 경조사비, 가끔 외식하고 친구들 만나는 비용까지. 한 달에 250만 원은 있어야 기본 생활이 가능해요. 주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100만 원, 의료비 40만 원, 여가 활동비 3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자녀 손주 관련 지출 30만 원, 기타 예비비 30만 원.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들 줄 몰랐어요. 특히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라고 그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4장 연령대별 맞춤 노후 준비 전략 1. 30대의 시작.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장점이 많습니다. 늦어도 3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5세 정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노후 준비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리의 마법을 알게 된 후 제 생각이 바뀌었죠. 30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월급의 20% 저축 시작. 장기 투자 상품 가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개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2. 40대의 도약. 40대에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노후를 위한 투자 및 저축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45세인 김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주택대출까지 빠듯하지만 노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똑똑한 지출 줄이기였죠. 40대를 위한 실천 전략. 불필요한 보험 정리. 주택대출 조기 상환 계획. 노후 대비 적금 증액. 은퇴 후 제2직업 탐색. 3. 50대의 전환. 50대는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기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자본을 잃는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로 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을 도모할 때입니다. 55세 박 부장의 조언입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예요. 저는 수입원 다각화에 집중했습니다. 50대의 필수 체크리스트.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노후 주거 계획 수립. 건강검진 정기화. 취미 생활 개발. 제5장 실전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 이명석 씨의 성공적인 투자 이야기. 저는 45세부터 계단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식형 펀드의 60%, 나머지는 채권과 예금에 나눠 투자했죠.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갔고요. 연령대별 투자 비율 조정. 45세 주식 60%, 채권 30%, 예금 10%. 55세 주식 40%, 채권 40%, 예금 20%. 65세 주식 20%, 채권 50%, 예금 30%. 실패한 투자에서 배우는 교훈. 고위험 투자로 한 번의 대박을 노리다가 퇴직금 절반을 잃은 동료가 있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장 은퇴 후 새로운 시작, 인생 이막.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은퇴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50년을 더 살 수도 있죠. 노후에 건강하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노후 창업 사례. 1. 카페 창업 성공기.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죠. 초기 투자금 8천만 원. 월 수익 300만 원. 성공 요인 차별화된 메뉴 정확한 입지 분석. 2. 온라인 쇼핑몰 운영기.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했어요. 골프용품 전문점이죠. 초기 투자금 3천만 원. 월 수익 250만 원. 성공 요인 전문성 활용, SNS 마케팅. 제7장 건강이 곧 자산이다. 의료비 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였어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실천 방안. 매일 30분 이상 걷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의료보험 가입.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제8장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 전문가들의 조언.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실천을 위한 첫걸음. 1. 오늘부터 가계부 쓰기. 2. 은퇴 설계 전문가 상담받기. 3. 건강검진 예약하기. 4. 노후 준비 스터디 모임 참여하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